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저희 강의의 제목은 내장으로 삽시다. 심판한 강의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실 자부심이 이 책의 이제 제목인데, 이게 이제 자아심리학이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강론에 가서 다시 또 논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부심, 이 책의 핵심, 이걸 총론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의식구조의 좋은 점, 나쁜 점, 문제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난 강의에 이제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 형식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내장 운동과 의식계획에 6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마음의 여유를 갖자, 이런 것으로 의식계획 운동을 이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물망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강한 자부심, 이건데, 이게 총론적인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나도 정신문화, 내 인생을 정신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원서, 브랜든 박사가 저술한 자존감, 자부심의 심리학, 이걸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인생의 거울을 삼아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중심적인 것을 여기에 열거를 한 겁니다. 사실 내가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 내과의 전문이지만, 한편 이제 내 인생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지금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중심, 핵심 요소가 있는데, 강하고 참된 자부심을 이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7가지 사항을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식하며 살자.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척 노력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정신이 매달려 가지고 정신문화는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IT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깊이와 폭이 폭은 몰라도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며 살기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내 정신 봐,
뭘 잃어버렸는데 또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깊이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과 인지 기능에도 많이 이제 연관되는 것입니다. 뭐 요새 뭐 뇌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해줄 텐데 뭐 내가 뭐 손해날 짓거리를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하며 살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자아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서양에서도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70년, 80년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 개념이랄지, 정신과에서 말하는 자아, 영어로 하면 이고, 그거하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부심 자아에는 셀프 개념입니다. 셀프.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고, 자기의 장단점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활 태도는 바깥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아와 자부심을 이제 이걸 깨달으려면 결국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비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거,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잘못했다든가 자기의 결점이라든가 그런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 탐구, 자신을 탐구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바로 자아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탐구는 나의 나쁜 점, 좋은 점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만이라도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자신의 정직해야지 자아 탐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작업인데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책의 핵심이 이거고, 자아 심리학의 포커스가 초점이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수용. 자기가 못난 짓거리를 했든지 잘한 짓거리를 했든지 그 자체를 하는 나 자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수용 안 하지만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자아 자부심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활동하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강한 참된 자아 자부심. 근데 그것을 이제 따지려면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도 인지를 하면서 속으로 우는 거죠. 울면서 고민하고 정말 좌절하고. 그런데 외부로 생활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하고만 이게 대화를 할 때는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렇지만은 외부에 나가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딴 사람이 보기에도 긍정적이면 미덕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것이 자아 탐구의 그 핵심적인 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또 자기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강하고 참된 자부심을 발전시키고 자기를 끌어올리는, 정신 수준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다른 이런 요소 때문에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강의도 얘기했던 책임의식, 또 자유, 선택, 결정권, 행동,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근데 밖으로는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 주장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그대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표현하고 발현시키는 것에서는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고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조그마한 일이 됐든지 장래 포부가 됐든지 희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항상 현재 여기 있으면은 이게 목표를 세우는 지향점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잘 되지. 이런 이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절대 일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에 집중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이제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것하고 이상적인 것하고, 나도 이거 이야기하자면 자아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뭐 하나를 내준 집단의식 자아가 있고, 개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그런 모든 그 현실성을 통합해서 결국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한다는 때는 그 행동의 무게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지구력이 많다든가 가난을 경험했다든가 모든 그런 인생의 길고 경험한 사람만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찾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디슨이 됐든지 잡스가 됐든지 진짜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 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경을 거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생활 태도, 그런 게 이제 이게 운동하고 관계가 되고,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고 또는 이제 배고픔을 알고 불행을 당한 사람은 자부심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정신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자부심을 발견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면은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구조 전부 다 끊고 그물밥을 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한 것은 강한 의지력으로 긍정적으로 사랑을 합시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 좋은 거고 또 자유가 좋은 거고 사회에 기여하는 행복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존감, 자존심이 이제 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부심과 자존심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진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 정진법은
아주 사회에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담을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멘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추구를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신과 의사랄지, 임상 심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임시 심리학자가 개업을 많이 합니다. 그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런 직업군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기 수용이랄지 또는 자기가 깊게 의식한다든가 자기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것이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적으로 신뢰하고 양식적으로 그런 추구하는 인생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도 강론도 나가겠지만은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크고 큰 소우주인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근래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뇌과학도 뭐 지난 4, 5년 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그래 얼마나 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차차차차 과학적인 데이터를 삽입해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내장으로 삽수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